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8월 7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만삼 2개 팔아 범사 1개를 살 수 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 버머 어제자였죠. 네, 16억 6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고요. 만천동 만천 3종 그린코아 에듀파크 8억. 이대로라면 만삼 2개로 범사 1개를 살 수 있는 상태. 근데 이거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최근 실거래 가격 10억에서 11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 차액 그 부분 생각해 본다면 요거 증여성 거래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좀 여유 있는 집이라면 나중에 비싸게 팔 때 세금 물지 말라고 이 가격을 업해서 거래하는 그런 증여성 거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거래가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8억. 이상하잖아요. 자, 최근 가격 10억에서 11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거래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취득세, 증여 취득세 8억이었다. 증여성 매매였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였다면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3.5%. 조금 더 세죠. 실제로 그냥 8억짜리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였다면 요거 아마 취득세율이 2.2%였을 겁니다. 한 1,600만원, 1,700만원? 요렇게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아마 세금은 좀 더 뗄 수도 있고 2월 가세 문제도 있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충분히 거래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이게 1주택자라면 금액이 몇 억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어도 또 이 세금 부분을 또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근데 수증자 증여는 아니니까 수증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매수하는 자녀 입장이 되었건 어쨌든 돈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최근 요거 그럼 버머 W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11억짜리 거래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구 미분양 물량은 동구 지역이 증가하면서 거의 9,000건에 육박하는 미분양 물량,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대비 한 20개 정도 줄어들어서 3,824 여전히 많은 상태.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똑같은 아파트인데 직거래로 이렇게 미분양 물건 그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래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10,000건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때의 대출 후폭풍이 불면서 대출이 거의 전면적으로 막혔다고 봐도 될 정도. 은행 자체는 막혔고, 그래도 정책자금은 아직 여분이 좀 있을 겁니다. 한 10조 정도 여분이 있을 거고, 은행 자체는 3조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얘도 거의 사실상 끝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잔금 대출 2-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발생하니까요. 자, 이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의 거래량은 4,000건 정도 선에서 조금 고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8월의 거래량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3분의 1 토막 한 3,000건대 아래 2,800건 그 정도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거 언제 느낌 나나요? 대구는 분위기가 이렇게 식어버린다면 2022년도 느낌이 날 것이고, 서울은 분위기가 식어버린다면 2022년도 느낌이 날 겁니다. 2022년도. 거래량 2,000건 아래로 연말 되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1년도 거래량 4,500건? 요 수준. 요거 21년도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부동산은 억누르려고 애쓴다. 중, 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증시를 숭앙하고 주택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정책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4,000건. 4,000건, 7월의 거래가 4,000건 하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출이 그렇게 시게 막혔는 거, 6.27 대책 이후로 그렇게 세게 막힌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죠. 강동구의 거래량,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동구의 거래량이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6억까지 대출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거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냐 하면요. 10억에서 15억짜리 거래,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3억 정도에 달하니까 이 아파트의 거래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이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그 이상 아파트 15억에서 20억 하는 아파트 지금 거래가 거의 한 7월 거래가 80% 정도 아마 서울은 완료가 되었을 텐데요. 그다 크게 늘어나지 않죠. 다 돈 많은 것처럼 했지만 그게 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거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래가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띄엄띄엄 수십억짜리 아파트 거래되곤 하면은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될 정도로 그것밖에 뉴스 나올 게 없어요. 띄우고 싶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근데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30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도 반토막보다 더 나는 상태. 20억에서 30억 아파트 이거 거래 다 되어봐야 한 300건 정도 되려나? 3분의 1 토막. 더 심한 거 15억에서 20억. 서민들이 정말 맞벌이 그래도 연봉 부부 기준으로 둘 다 1억 이상 정도씩 벌고 대출 풀로 땡기고 그 대출이 풀로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 15억에서 20억 요층의 아파트가 굉장히 타격이 크구나. 물론 그 아랫단도 다 마찬가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막혔다. 신용 대출도 막혔다. 주담대도 막혔다. 2026년도 살짝 전망을 해보자면 총량 규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총량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월별로 균등하게 대출을 한다면 이 서울에서 이 사단이 나는 것을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은 아마 막을 겁니다. 거래량 폭발하는 현상 없이 밋밋하게 흘러간다면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이전처럼 상반기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 같다. 주간실거래지수 서울은 지난주 0.12에서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대구도 약간 상승. 지난주 대비 그 정도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 전세가 드디어 보합권에 왔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보합권에 한번 이르렀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동산 114 자료 가지고 와서 전국이 불장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그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통계를 조작하는 방식. 동물농장?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통계에 조작된 이렇게 그 숫자 아래서 있게 되면 요렇게 자료를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부동산 114 자료가 아니고 계속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를 계속 추적하고 있던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매물 정보가 사라졌어요. 원래 이 자리가 아실에 있는 요 자리가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제가 못 보는 건가요? 이게 왜 사라져 버렸는지 이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매물 정보를 원래 이 아실이라는 곳도 네이버에 있는 것을 조회해야 웹 크롤링이라 그러죠. 긁어 모아가지고 그 숫자를 데이터를 취합해서 했는데 이 방법을 제가 이 아실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료를 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 아실이 이 자료를 못 가지고 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쉽지 않던데 제가 이렇게 끌고 모으는 재주는 없어서요.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 2200건. 그리고 이때쯤 되면 원래 보통은 거래가 80% 정도 진행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난달을 보더라도 1998건에서 2200건으로 마무리. 거의 90% 진행이죠. 예. 거래량이 근래에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1694건의 거래량이 지금 90%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이라면 7월의 거래량은 이런 거죠. 예. 1998건이었을 때 2200건 최종 거래량이 되었으니까 현재 1694건이 최종 거래량이 된다면 1872건. 한때 분위기는 6월의 거래량이 2500건에 달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척이나 고무적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식고 있고 1800건대의 거래량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해를 봤을 때 1월달, 2월달, 예, 이제 워밍업 조금 하려고 할 때 그 수준으로 다시 거래가 줄어들고 누가 지방 뜬다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풍선효과 얘기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거래량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드렸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자, 6억 이상 거래량도 이게 90% 수준이라면 한 250건. 이게 진짜 한번 달려보자 라고 폼은 잡았지만 채 한 달도 가지 않아서 뽀록 나버렸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오늘 6억 이상 거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 건수 자체도 많지 않고, 예, 실거래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대형 평형 제껴놓고, 대형 평형 2개 제껴놓고, 증여성 거래도 제껴놓고, 따지고 보면, 네, 남산 롯데 7억 8천. 남산 롯데하고 만천 삼동이랑 이 가격이 맞닿아 버리면, 이건 좀 그래도 아닌 것 같, 아직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학생 수가 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만촌 3동의 학생 수도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면 뭐 이 나중에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가격 두 개가 맞닿는다면 언젠간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서 SK뷰 신축 가격 6억을 살짝 넘어가는 상태. 그 너른들 다 해갖고 그 어딘가요? 옥포 쪽에 있는 그 너른들을 다 해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5천억 나오면 이 아파트 단지 한 개,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 한 개하고 맞짱 뜹니다.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뭐가 있나요? LNF? LNF 정도? 예. 그 남대구 IC 인근에 있던 옛날 공장들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LNF 영어로 적혀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2차 전지가 폭등하기 전에 그 시가총액이라는 거지 1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움찔해서 그 상태였지 5천억, 6천억 하던 기업이 한때는 얼마까지 컸나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조 이상 갔나요? 네,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개 있는 것보다 그런 기업 하나 있는 게 대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 텐데 하라는 대기업 유치는 안 하고 대기업 아파트만 자꾸 들어와서 앞으로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울산, 부산 근래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결국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세수도 많이 거치고 좀 이런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는 없습니다. 그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AI, 로봇, 중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첨단 산업과 그리고 저 바닥에 있는 경제 너무나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짚어봅니다. 계속. 소형 평형이 5억대를 넘어가는 곳 인기 있는 지역들. 동대구도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만 라이브 방송에서 맨날 동대구 지역 띄우고 왜 이런 글이 많나 싶었더니만 결국 분양하는 곳이 있었죠. 예, 동대구역 바로 앞에 신세계 바로 앞에 분양하는 곳이 있죠. 범어동 그 인근에도 요새 범어 아이파크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다 사라졌죠. 한동안 한창 이야기하더니만 다 사라졌죠. 그냥 그런 겁니다. 예.
은근히 오늘은 소형평형, 비싼데 소형평형, 비싼데 소형평형, 입지 좋은 곳들, 예, 그런 것들 거래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뭐 한 5억, 예, 소형평형인데 5억 정도 하는 거래 건수들이 오늘 제법 눈에 띄네요. 아, 요거 성당 코롱 하늘재, 성당 코롱 하늘재, 140제곱미터, 52평, 4억 천. 아, 이거 가격 괜찮아 보였는데. 이거 당근 마켓에서 물건이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아마 이 물건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거래가 되긴 되었네요. 이거 가격 괜찮은데. 가격 괜찮은데. 시청이라도 들어서면은 이거 바로 인접한 곳 아닙니까? 한때 6억 4천까지 갔었는데. 세월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년 다 되어 가는 곳들 괜찮거든요.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52평. 놀러 가보니까 좋던데. 52평 좋던데. 당근마켓도 이게 다 비싼 건 아니에요. 다 비싼 건 아닙니다,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저 가격에 어떻게 왜 내놨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물건들이 있었고, 간혹 가다가, 야,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분위기, 이 탐색차 한 번씩, 저 당근마켓 한 번씩 검색해 보곤 합니다.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만. 밑에 내려가면 하락률이 너무 커서, 안 본 눈 사고 싶을 정도. 앞자리 6자, 4자, 이런 것도 중요성 거래를 안 해요. 직거래였구나. 예. 앞에 6자. 자, 요 정도까지. 분양권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부산은 매매 거래 늘고, 분양권 거래 늘고, 전세 거래 늘고, 부산은 지금 그 분위기거든요. 예, 근래 제가 또 따로 짚어보지는 않았어요. 주간 브리핑 만들 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않았고, 대구 다 줄어들어요. 다 줄어듭니다. 분양권 거래가 거의 이 수준에서 거의 마무리거든요. 많이 돼봐야 130건입니다. 입주하는 것이 많이 이제 또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 자체도 많이 줄었을 거고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은 있을 거예요. 주간 실거래 지수 그것이 이제 보합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2년 전 대비 가격이 대구는 4% 정도 더 비싸거든요. 예. 그 반영은 조금 늦은 부분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계속 보던 자료이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 차원에서 그냥 보는 정도다. 아이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고, 마지막에 눈뽕 맞으셨죠? 시청 감사합니다.